자, 오늘은 2학년 1학기 첫 번째 단원에 나오는 원소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도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소 단원에서 1번 문제입니다. 1번에 라부아지에가 주철관을 가열해서 물을 분해하는 실험을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라부아지에, 그 다음에 주철관,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럼 라부아지에가 왜 이런 실험을 하게 됐을까? 그것은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 이런 걸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조합해서 모든 물질을 만들었다. 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주장이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지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이 말을 믿고 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금술사들이 각종 실험을 통해서 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하지만 그 실험 과정에서 실험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날 화학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됐고 발전의 동기가 됐던 거죠. 자, 그래서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화학자가 물을 달구어진 주철관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었더니 여기 어떤 기체들이 막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주철관의 내부에 녹이 슬더라는 거죠. 주철관 내부에 녹이 슬었다. 자, 녹이 슬었다는 것은 뭐냐면 주철관은 이제 철로 되어 있잖아요. 이 철로 되어 있는데 이 물에 들어있는 물이 뜨겁게 분해되면서 거기서 나온 산소가 철과 반응을 하면서 녹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사실 철의 녹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에 이렇게 산소가 달라붙어서 녹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알아냈냐면 철의 이 주철관의 질량이 물을 붓고 나서 오히려 질량이 증가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증가하게 된 원인은 뭐냐? 바로 이 순수한 철에 산소가 달라붙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라붙은 산소만큼 질량이 증가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분명히 부었는데 요 A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수소가 나오죠. 그래서 라부아지에는 물이 분해되어서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졌다 라고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모든 원소는 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물도 이렇게 분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거짓임을 증명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자, 주철관의 질량은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증가하죠? 철에 산소가 달라붙어서 결국 뭐가 됐어요? 산화철, 녹이 슬었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달라붙은 것만큼 질량이 증가했던 거예요. 자, 이건 맞는 말이고, 자, 냉각수를 지난 기체는 수소기체다 그랬습니다. 맞죠? 냉각수를 지나서 요 냉각수가 있잖아요. 냉각수를 지나서 여기 모인 요 기체, 요게 이제 수소기체가 되죠. 맞고요. 3번 A에 모인 기체는 공기가 분해돼서 생성된 것이다. 자, 요거는 오타입니다. A에 모인 기체는 물이 분해되어 생성된 것이다가 맞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공기가 아니라 물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증명했다. 그렇죠. 자, 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임을 증명했다. 아니죠. 기본 성분이 아니고 물도 또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증명했던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 2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물의 전기분해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오늘날에 이제 물은 원소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분해하는 실험 장치예요. 자, 물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 전원을 연결했더니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에 이렇게 기체들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물만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뭘도 집어넣었어요?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물질로 집어넣었는데, 자, 이걸 넣은 이유가 뭘까요? 자, 수산화나트륨은 우리가 이제 원소기호로 쓰면 NaOH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온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이온화. 자, 이렇게 전하를 띤 입자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럼 이걸 왜 넣었을까?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해질, 그렇죠? 절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연체니까 아무리 전기를 가해도 나눠지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수소나트륨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전하를 띤 입자들이 만들어지면 전기가 통하면서 이렇게 물이 분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실험에서 A극과 B극에 모이는 기체의 종류와 발생하는 기체를 확인하는 방법을 이렇게 짝지어진 것은 뭐냐 그랬거든요. 자, 물을 전기분해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해보면, 자, 물을 전기분해해주면, 자, 이렇게 전기를 확 붙였죠. 그럼 어떻게 되냐? 수소기체와 이렇게 산소기체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쪽 반응물과 생성물 쪽의 원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럼 개수를 맞춰주면, 이렇게. 이쪽에 수소가 4개, 수소 4개, 산소 2개, 산소 2개. 자, 이렇게 맞춰집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요 2, 그 다음에 산소 앞에 있는 요 1이 있죠? 요 1에는 뭡니까? 바로 이게 기체 같은 경우는 바로 부피의 비가 돼요. 부피의 비. 그러니까 수소기체가 2, 산소기체가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분해하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 부피의 비가 2대 1의 비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B에 좀 더 많이 나왔죠. B의 부피가 더 큰 거 보니까 B에 모인 기체는 뭡니까? 수소기체가 되고요. 산소에 모인 A에 모인 기체는 바로 산소기체가 되겠죠. 자, 그럼 기체의 종류를 보면 A는 수소다. 벌써 여기 틀렸죠? 네. 그 다음 A가 산소다. 네, 맞습니다. 자, 산소기체를 확인하는 방법. 산소기체가 있으면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꺼져가는 향불을 데워본다. 꺼져가는 향불을 데워본다. 자, 데워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다시 활활 타오르는 걸 볼 수 있겠죠? 네, 꺼져가는.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활활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활활. 다시 타오른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B가 산소다. 이거 틀렸고요. B가 산소다. 틀렸고, B가 수소다. 맞죠? B는 수소인데, 수소는 불에 잘 탑니다. 불에 잘 타기 때문에 불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대면 펑 하고 터집니다. 또는 퍽 이런 소리가 나죠. 이거 스스로 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기체를 가연성 기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산소기체는 뭐라고 불러주죠? 네, 산소기체는 남이 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연성 기체라 그래요.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원소는 쪼개지지도 않고 다른 걸로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자, 현재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90여 가지다 그랬는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원소는 총 92종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핵과 핵을 융합시켜서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가 또 여러 종이 있죠. 그래서 합해서 한 120여 종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려져 있는 원소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자, 원소는 자연에서 발견된 것도 있고 인공적으로 만든 것도 있다. 맞죠? 자연에서 발견된 거, 인공적으로 만든 거. 자,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막 나눠보면 결국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4번.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아닌 것. 그러니까 기본 성분이니까 뭐야? 바로 원소겠죠? 원소가 아닌 걸 찾아라. 그런 얘기예요. 칼슘. 자, 원소 기호를 좀 알아두는 게 좋겠죠. 칼슘은 우리가 CA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리튬. 리튬은 LI. 이렇게 됩니다. 자, 소금. 소금은 NaCl. 그쵸. 염화나트륨이죠. 이건 뭐야? 나트륨하고 염소라는 원소가 결합을 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얘는 원소가 아니죠. 화합물이죠. 그래서 3번이 아닌 거죠. 자, 나트륨은 Na, 알루미늄은 Al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 5번. 원소의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수소. 수소는 물질의 연소나 생물의 호흡에 이용된다. 연소시키거나 생물의 호흡. 자, 여기에 사용되는 건 뭐죠? 그렇죠. 산소기체죠.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질소. 과자 봉지의 충전재로 사용된다. 그렇죠. 질소는 우리가 N2 그러는데 이 질소 기체는 굉장히 안정한 기체예요. 안정한 기체이기 때문에 과자 부스러지지 말라고 과자 안에다가 이 질소 기체를 잔뜩 집어넣어요. 빵빵하게. 그래도 이 질소 기체는 안에 있는 내용물하고 반응을 안 해. 안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자 봉지의 충전재로 많이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자 사 먹을 때 보면 빵빵하잖아요. 네, 그 안에 질소 기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맞죠. 그 다음에 헬륨. 헬륨은 비행선의 충전 기체로 사용된다. 그렇죠. 헬륨은 우리가 HE라고 표현하는데 이 헬륨 기체도 굉장히 안정해요. 그리고 불에 타지도 않아. 그리고 공기보다 훨씬 가벼워요. 그러니까 비행선에 집어넣어주면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헬륨은 처음에는 이제 헬륨보다 더 가벼운 수소기체를 이용했는데 이 수소기체는 불에 타죠. 그래서 터진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수소기체를 사용하지 않고 요거보다 조금 무거운 헬륨 기체를 사용해요. 그래도 충분하죠. 네,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규소. 우리가 규소는 SI라고 표현하죠. 영어로 하면 이제 실리콘이 되는 거죠. 자, 규소는 반도체 소자에 이용된다. 그렇죠. 이 실리콘이라든지 또는 저마늄이라고 하는, 옛날엔 게르마늄 그랬죠. 이 저마늄은 전부 반도체를 만드는 원료가 돼요. 반도체의 원료다. 자, 이런 것까지 알아둡시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철, 기계나 건축 재료에 이용된다. 그렇죠. 철은 우리가 Fe 그러죠. 제일 많이 사용되는 금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또 맞죠. 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불꽃 반응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불꽃 반응 실험이라는 게 뭐예요? 네, 불꽃 반응 실험은 그 색깔이 없는 이 토치 불꽃이라고 있어요. 토치 불꽃에다가 내가 알고 싶은 어떤 원소가 무엇인지 알려면 이렇게 백금선에다가 시료를 묻힌 다음에 이 불꽃에 대보면 이 색깔이 나오거든요. 불꽃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요 색깔을 보고 우리가 어떤 원소인지를 알아맞혀주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모든 원소가 다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꽃 반응 시럽은 주로 금속, 금속 원소, 금속 원소의 색깔만 알아낼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색깔이 없어요. 금속 원소를 제외한 것들은. 자, 그래서 불꽃 반응 실험은 금속 원소를 알아내기 위한 실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뭐죠? 리튬 같은 경우는 무슨 색깔 나오냐면 붉은색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칼륨 같은 경우는 보라색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는 주황색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바륨 같은 경우는 황록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는 청록색이 나와요. 자, 이렇게 불꽃 반응의 색깔 하나 더 할까요? 루비듐이라고 있는데 루비듐도 역시 붉은색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리튬하고 이 루비듐은 같은 붉은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눈으로 확인할 때는 어떤 건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리튬과 루비듐을 알아내는 방법은 분광기라는 걸 이용을 해요. 분광기를 이용해서 파장을 보고 우리가 리튬이냐 루비듐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불꽃 반응 색깔은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암기해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 문제를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자, 실험 방법이 간단하다. 간단하죠? 불꽃에다 그냥 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맞죠? 요거는 간단한 거. 그 다음에 일부 금속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그렇죠? 금속 원소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료의 양이 적으면 불꽃 반응색을 확인하기 어렵다. 아니죠. 시료 양이 적더라도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3번이 틀린 거죠. 자,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면 같은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 그렇죠. 금속 원소만 같으면 어떠한 화합물이라도 같은 불꽃색이 나오게 돼요. 그 금속만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것도 맞는 거고. 자,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원소는 구별하기 어렵다. 조금 아까 얘기했죠. 리튬과 루비듐은 같은 붉은색이라서 우리가 맨눈으로는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분광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파장을 보고 리튬인지 또는 루비듐인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죠.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봅시다. 물질과 그 물질의 불꽃 반응색을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랬습니다. 염화리튬 주황색. 자, 여기서 금속이 어떤 거죠? 뒤에 있는 이 리튬입니다. 화합물 이름에서 뒤쪽이 주로 금속이 되죠. 그래서 리튬, 칼륨, 바륨, 나트륨, 스트론튬. 요게 금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꽃 반응색은 뒤에 있는 요 금속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리튬은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이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붉은색이에요. 그 다음에 칼륨은 뭐죠? 보라색이죠. 바륨은 조금 아까 했죠? 황록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은 노란색이죠. 스트론튬 빨간색 맞습니다. 아시겠죠? 스트론튬도 역시 빨간색을 나타내요. 리튬하고 똑같이. 8번.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우리가 스펙트럼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프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이 프리즘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빛을 보내면 이 빛이 한 종류면 그냥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스펙트럼이 이렇게 선으로. 자, 그런데 이 빛이 여러 가지 색깔이 포함되어 있는 빛이다 그러면 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굴절률이 서로 달라요. 빛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분산이 된다 얘기하는데 이 분산돼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햇빛이다. 햇빛이라면 모든 빛의 파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쫙 퍼져가지고. 자, 그래서 연소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돼요. 알겠죠? 이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볼까요?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죠.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금속 원소의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죠. 금속 원소의 불꽃 색깔은 딱 한 종류잖아요. 그 색깔의 빛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즘을 통과해봤자 한 선으로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맞고요.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색깔, 개수, 위치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죠.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잖아요. 나트륨은 뭐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이렇게. 그래서 보라색과 노란색의 차이점은 바로 뭡니까? 파장 차이예요. 파장 차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을 때, 스펙트럼을 사진을 찍었을 때, 자, 이쪽으로 갈수록 만약에 파장이 길어진다. 그러면 노란색이 여기라면 보라색은 요 밑에 이렇게 위치가 달라지게 돼요. 그 다음에 뭐 한 종류의 빛이 아니라 뭐 섞여 있는 색깔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여러 종류 이렇게 이제 막 스펙트럼이 여러 종류의 파장의 빛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게 되는 거예요. 불꽃 반응색이 비슷해도 다른 종류의 원소라면 선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그렇죠. 불꽃 반응색이 비슷해도 아까 얘기했죠. 같은 붉은색이라도 다른 종류의 원소라면 선 스펙트럼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알겠습니까? 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물질에 여러 가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각 원소의 스펙트럼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죠.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각각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봅니다. 학자들이 주장한 물질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그랬어요. 자, 기억.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다. 맞습니다. 탈레스란 사람이 모든 물질은 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도 좀 탈레스는 물 이런 거 외워둬야 돼요. 자, 니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라부아제에 의해서 어떻게 됐죠? 물이 분해된다는 것을 밝혀졌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했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보일은 만물은 네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고 이들이 조합하여 여러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자, 이것은 누구예요?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죠. 그다음에 라부아제는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것을 확인하여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했다. 맞죠? 네, 기억과 리을.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봅시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끼리 옳게 짝지어라.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다. 뭐죠? 네, 원소죠. 더 이상 다른 종류의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그렇죠. 원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여기서 원소를 찾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먼저 1번 황은 우리가 S라고 표현하죠. 원소 맞아요. 자, 암모니아는 NH3예요. 그러니까 질소와 수소 3개가 모여서 만든 게 암모니아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나트륨은 우리가 Na, 질소는 N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원소들 맞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염소는 Cl 이렇게 표현하고요. 소금물은 소금하고 물하고 합쳐진 게 소금물이죠. 근데 소금은 벌써
NaCl이고 물은 H2예요. 둘 다 뭐야? 원소가 아니에요. 둘 다 화합물이 또 모인 거니까 이걸 혼합물 그러거든요. 얘는 당연히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구리는 Cu, 이산화탄소는 CO2예요. 탄소하고 수소가 결합한 거. 탄소하고 산소가 결합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다음 5번 물 역시 원소 아니죠. 과산화수소 H2O2. 네, 이것도 원소가 아니죠. 그래서 5번 틀리고, 그래서 답은 뭐야?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불꽃 반응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자,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묽은 염산에다가 백금선을 이렇게 담궜어요. 이렇게 담궜죠. 왜 담궜을까? 네, 바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백금선에 묻어있는 불순물 제거. 자, 그 다음에 그 백금선으로 시료를 묻혀서 불꽃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알 수 있는 것. 자, 시료의 질량. 알 수 없죠. 그죠? 질량을 어떻게 알아? 끓는 점도 알 수 없고. 시료에 포함된 원소의 개수, 이거 어떻게 알아요? 너무 많은데. 시료에 포함된 모든 원소의 종류. 모든 원소는 아니죠. 금속만 알 수 있다 그랬죠? 시료에 포함된 일부 금속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답이죠. 자, 다음. 실험에서 시료를 묻히기 전에 니크롬선을 묽은 염산에 담그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 아까 설명했는데 뭐죠? 쭉 보면 그렇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됐죠? 자, 다음 15번. 그림과 같은 물질을 이용해서 불꽃 반응 실험을 했다. 자, 이때 관찰할 수 있는 불꽃 반응색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럼 염화나트륨, 나트륨 때문에 무슨 색깔 나와요? 네, 노란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질산칼슘, 이 칼슘 때문에 네, 주황색이 나오죠. 그 다음 황산칼륨, 그럼 칼륨 때문에 네, 보라색이 나오겠죠. 얘는. 그 다음에 염화구리, 그렇지, 구리 때문에 청록색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 역시 노란색, 황산구리는 또 구리 때문에 청록색. 자, 이렇게 금속 때문에 색깔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불꽃색이 아닌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뭐죠? 자, 보라색 나왔어요. 빨간색 없네. 노란색, 청록색, 주황색 다 나왔는데 빨간색만 안 나왔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리튬과 스트론튬은 불꽃 반응색이 비슷하므로 이를 통해 물질을 구별할 수 없다. 리튬과 스트론튬을 구별하기에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이냐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아까? 그렇죠. 선 스펙트럼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스펙트럼을 조사해보면 색깔, 우리 눈에서는 붉은색으로 보이지만 파장이나 개수라든지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자,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바로 선 스펙트럼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17번. 다음은 학생들이 원소에 대해서 토론한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위 학생 중에서 옳지 않은 설명을 한 학생은 누구인지 쓰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옳지 않은 설명을 한 학생. 그렇죠? 자, 그러면 17번 누가 과연 틀렸을까요? 자, 먼저 재석. 어떤 방법으로도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원소라고 해. 예, 맞습니다. 똑똑하네요. 그다음 명수. 맞아. 산화은은 가열하면 은과 산소로 분해되니까 산화은은 네, 원소가 아니야. 네, 명수도 맞았어요. 잘했어요. 그다음에 준하. 그럼 은과 산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거야? 네, 당연히 분해되지 않죠. 다음 동은. 은과 산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야. 그렇죠. 동은이도 맞았고. 자, 홍철이. 은 목걸이나 은 귀걸이는 잘라지잖아. 은은 원소가 아니야. 잘라지니까. 나눠지지 않는다며 원소는. 아니에요. 원소들이 모여서 우리가 목걸이나 귀걸이를 하기 때문에 잘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은 자체, 원소 하나하나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홍철이가 바로 틀린 답을 얘기한 사람이죠. 알겠죠? 네.
자, 18번.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사실.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사실. 봅시다. 기억.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물이 생성된다.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물이 생성된다. 그렇죠.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을 해서 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원소가 아니죠. 수소, 산소로 또 나눠질 수 있잖아요. 합해지면 또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맞고요.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진다. 그렇죠. 분해하면, 화합하면 물이 되고 분해하면 다시 또 나눠지는 거예요. 수소와 산소로. 네, 이것도 맞는 거죠. 다음에 디귿. 물에 끓는 점은 1기압에서 100도씨다. 이거는 물이 원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이것은 물의 특성에 불과한 거죠. 틀렸고요. 실온에서 물은 고체, 액체, 기체의 모든 상태로 존재한다. 아니죠. 실온에서는 뭐죠? 물은 액체로만 존재하죠. 그죠? 더군다나 또 이 말은 물이 원소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리을도 틀린 거죠. 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다음은 성태네 반 학생들이 불꽃 반응과 스펙트럼에 대해 토의한 내용이다. 옳은 의견을 제시한 사람을 옳게 짝지어라. 그래서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맞는 말을 했느냐, 아마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성태. 시료의 양이 적어도 원소의 확인이 가능해. 그렇죠. 불꽃 반응 아까 뭐라 그랬죠? 시료 양이 적어도 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성태. 자, 그 다음 희성. 불꽃 반응 실험을 통해 모든 원소의 불꽃 반응 색을 확인할 수 있다. 아니죠. 모든 원소가 아니라 뭐죠? 금속만. 희성이는 틀렸고요. 예란. 서로 다른 물질이라도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같은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 그렇죠. 같은 금속 원소면 똑같은 색깔 나오겠죠. 다른 물질을 하더라도. 그죠? 예란이도 맞고요. 다음에 성은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모든 원소는 선 스펙트럼에 나타난 선의 위치, 개수, 굵기 등도 같아. 다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은이도 틀렸고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네, 성태와 예란이.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다음은 나미가 몇 가지 물질로 불꽃 반응 실험을 하여 얻은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탄산소 나트륨을 불꽃 반응시켰더니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이었다라는 것은 뭐죠? 탄산소 나트륨에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탄산소 나트륨을 가열하여 열분해시킨 후에 남아있는 물질을 불꽃 반응시켰더니 불꽃 반응색이 역시 노란색이었다. 그러니까 열분해시켜도 뭐가 돼요? 분해시켰다 하더라도 그 남아있는 물질 중에는 또 나트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은 더 이상 분해가 안 됐기 때문에 나트륨이 원소잖아요. 그래서 불꽃 반응색은 역시 노란색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실험에서 불꽃 반응색이 같은 까닭으로 오른 것은 뭐냐 그랬어요. 같은 까닭. 자, 먼저 1번. 가열해도 물질은 변하지 않는다. 물질은 변하죠. 그죠? 조금 아까 봤잖아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있는데 뭐 참고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탄산수소 나트륨은 NaH, 네, CO3. 이게 탄산수소 나트륨이에요. 근데 이것을 열을 가해서 분해를 시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탄산 나트륨이라는 것과 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자, 반응식을 써주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탄산소 나트륨을 불꽃 반응시켜도 나트륨 때문에 노란색이 나왔고요. 열분해 시키면 또 여기 이런 물질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또 나트륨 때문에 또 노란색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물질은 서로 달라요. 탄산소 나트륨이냐,
탄산 나트륨이냐 또는 물, 이산화탄소 다 나눠졌죠. 그러니까 가열해도 물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질 변했어요. 그죠? 틀렸죠. 탄산소 나트륨이 분해되어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탄산소 나트륨이 분해되어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면 가벼워지겠지만 이것을 꽉 닫힌 곳에서 만약에 질량을 측정해 보면 똑같겠죠. 자, 근데 이것은 뭐야? 불꽃 반응색이 같은 까닭은 아니죠. 질량 변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틀린 거. 다음에 탄산소 나트륨이 분해되어도 구성 원소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원소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노란색, 여기도 노란색이 나타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2학년 1학기 첫 단원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풀이를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을 한번 문제를 풀면서 이론과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여러분 시험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